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신희철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계속 율라비스의 면역에 관하여 얘기를 네, 해볼 텐데요. 더 해야죠. 네. 그 저번 시간에 한참 이제 그 면역과 관련해서 이 신 교수님이 막 그 열변을 토하시다가 이제 저희가 중간에 끊었는데 그 최근에 이제 그 면역과 관련된 여러 질환 중에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약간 공포스러워하는 질환 중에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실제로 고통을 받는 분들도 많고 또 완치도 잘 안 되고 책에 안 나오는 이야기다 이거. 책에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게 참 면역이라는 게 되게 좋은 거라던데 보통 면역이라는 걸 다들 좋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면역력 강화 이런 게 또 언론에서 센세이셔널하게 막 묘사도 되고 그러는데 근데 면역이 과해서 생기는 질환? 이게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 신 교수님은 좀 시원하게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뭐 그럼 일단 자가면역 질환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지난 시간에도 면역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은 저희는 대개 일반적으로는 면역이 뭔가 부족하니까 세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로 면역이 너무 과도해서 생기는 병들이 한 두 가지가 있죠. 크게 보면은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고요. 종류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알레르기라고 하는 엘러지 그쪽이 맞습니다.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약간 인위적인 상황이긴 하지만은 요즘에 이제 이식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장기 이식.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 이식된 장기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니까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걸 좀 약화시키려고 하는 게 또 같은 방향의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좀 더 쉽게 얘기할 때는 면역이 과도하게 자기를 공격해서 생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면역이 자기를 공격하는 건 맞는데요. 무조건 과도하다기보다는 영어로는 디스레귤레이션이란 말이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조절이 안 되는. 그렇죠. 미침.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셀 때 세고 약할 때 약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좀 정의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책 얘기를 좀 더 해보죠. 책에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라거나 아니면 사소하지만 참 인상적이었던 구절이라거나 뭐 이런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먼저 좀 말문을 열자면은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동갑내기인 것만 빼놓고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읽었는데 한 가지는 좀 이게 이런 책을 또 우리나라 독자들이 읽으면은 또 어떤 또 우려가 있냐면은 이 책에 나온 정보들이 다 정확한 정보겠구나. 안 정확한 게 좀 있던가요? 네, 안 정확한 게 좀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그 제가 이제 이 분야의 완전한 전문가라면은 그리고 여기 있는 뭐 참고문들 같은 것들을 다 충분히 다 검토를 하면 훨씬 더 많이 찾을 수 있을 텐데 그 레이첼 카슨과 침묵의봄 얘기를 하면서 DDT에 관해서 묘사를 하는데 그건 사실은 좀 굉장히 팩트가 잘못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율라비스 같은 경우는 이 그 레이첼 카슨과 침묵의봄 때문에 DDT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이나 그런 게 생겼고 그게 이제 말라리아를 퍼뜨리고 있는 모기를 퇴치하지 못하는 현상을 낳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왜 사실이 아니냐면 DDT를 그 말라리아를 구제하기 위한 그 모기 구제용으로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거죠. 왜 그러냐면 모기가 DDT에 대해서 내성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정확한 팩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인도의 사례가 가장 정확한 사례일 텐데 1951년에 인도의 말라리아 환자가 7,500만 명이었어요. 7,500만 명. 근데 1953년부터 인도가 DDT를 뿌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55년에 그 말라리아 환자가 인도에서 몇만 명으로 줄었냐면 5만 명으로 줄었어요. 7,500만 명에서 불과 몇 년 만에 5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그게 1970년대 말이 되면 다시 5천만 명으로 늘어나요. 근데 인도는 지금도 DDT를 뿌리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모기도 그렇고 그 말라리아 충도 그렇고 워낙에 내성이 잘 생기는 그 종류의 해충들이고 기생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DDT를 뿌려대기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그 DDT에 내성이 생기는 모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선택은 더 센 합성 살충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더 센 합성 살충제를 쓰다 보니까
그게 DDT처럼 효과도 드라마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애완동물이나 가축이나 심지어는 사람한테까지도 문제가 되니까 이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DDT에 대한 전 세계적인 금지가 DDT를 하나의 선택지로 선택하려고 하는 뭐 제3세계 일부 국가의 선택지를 제한한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 내성이라는 곳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있어서 그 대목은 좀 이건 팩트가 아니다. 그렇군요. 전 뭐 무심히 읽었는데 그 레이첼 카슨을 은근히 디스한 거군요. 디스한 거죠. 부당하게 살짝 했습니다. 그 한 장에 걸쳐서 디스를 했는데 살짝 디스를 했는데 정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디스를 했다는 거죠. 저는 가장 불만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번역 상태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자연스럽지 않다? 우리말로서. 네, 그래서 저는 좀 그게 약간 의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번역했는지를 찾아봤는데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도 아는 분인데 이제 김명남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번역을 잘하고 꼼꼼하게 하기로 소문난 분이거든요. 보니까 카이스트 화학과 나오시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환경 정책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알라딘 편집팀장으로도 일했고 지금 현재 전업 번역가이시고 훌륭한 분인데 약간 좀 그리고 그래서 묵직한 과학책이나 의학책을 많이 번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장르문학 작품들도 또 여러 번 번역을 해서 사실은 이런 책을 번역하기에 손색이 없으시는 분인데 이제 그 인터넷 서점의 댓글에서도 이제 번역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이 있고 저도 읽으면서도 이제 직역투가 좀 거슬리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직역투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오늘 자꾸 막 이제 옹호를 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율라비스의 원래 문장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원래 문장을 좀 훼손을 하지 않고 싶은 역자의 욕심, 알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그 직역투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냥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문장들은 한 번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 세 번 읽어야지 이해가 되는데 읽고 나면 이게 영어가 아마 이랬던 것 같다는 것이 유추가 되는 문장들이 꽤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심지어 여기 표시 하나 해놨어요. 그런 좀 마음에 안 드는 표현. 하지만 상대적으로 부유한 백인 여성들이 제 자식에게 백신을 맞히는 건 독신인 어머니가 최근에 이사를 했기 때문에 선택에 따라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미처 아이를 완전 접종시키지 못한 일부 가난한 흑인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동참하는 일일 수 있다. 저는 사실 그래서 그런 건 좀 이렇게 그 문장을 끊을 때 끊는다. 문장을 끊을 때 끊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 편집자가 좀 개입을 좀 강하게 해줬어야 되지 않나 하는 좀 아쉬움이 들었어요. 근데 이 열린 책들도 좋은 책을 많이 만드는 잘 만드는 출판사인데 하여튼 뭐 좀 그랬다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저 책 번역도 하고 출판도 하는 사람으로서 뭐 충분히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긴 한데요. 하여튼 조금 보면서 조금 너무 급하게 하셨나 이러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 그냥 제가 싫었던 거. 제가 이제 이 신화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취약한 편이고 그다음에 이 미국적인 맥락 거기 그 동네에서만 유명한 사람 우리 전혀 모르는 사람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난 시간에 살짝 얘기하려다가 이제 묻혔던 문제제기 그래가지고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비유 같은 게 좀 너무 많은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게 이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조금 역주 같은 거가 군데군데 이렇게 한 줄씩이라도 좀 나오면은 좋겠다 싶은 부분에서는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웠습니다만 뭐 제 탓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취향이고. 뭐 여기 보면은 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소아과 의사. 뭐 그런 사람 나오는데 사실은 밥이라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진짜 유명한지 아닌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미국에서는 이제 마치 그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뭐 모든 엄마들이 다 보는 그런 뭐 삐뽀삐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류의 책을 쓴 소아과 의사일 텐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맥락에서는 모르고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이제 애도 없는 JRP 입장에서 보면은 도대체 이건 뭐냐? 안 그래도 그 생각도 했어요. 이게 제가 애가 없어가지고 백신에 관한 이야기를 상대적으로 좀 재미없게 읽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는데 정말 지금 약간씩 또 우리 이 책에 대해서 약간씩 좀 뭔가 마음에 안 들었던 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저는 그냥 한 가지 정도만 제가 이렇게 애들을 하면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뭐 애가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은 지금 이제 율라비스라는 작가분이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원래 무슨 뭐 백신 면역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비교적 최근에 애를 낳아서 육아를 하면서 그럼 내 애한테 백신을 맞춰야 되나 안 맞춰야 되나 이런 걸 이제 고민하시면서 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좀 더 천착을 하고 이제 했겠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이게 이제 그 미국 이것도 이제 사실은 미국의 언어적인 접근성이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엄마들 중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글 좀 쓴다는 엄마 중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전공자가 아닌 한에는 영어 면역학에 관련된 맞습니다. 최신의 영어 논문들을 막 이렇게 뒤져가지고 읽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언어에 대한 장벽이 없으니까 이분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 도전을 해볼 수는 있는 거죠. 네. 이 작가 중심으로 약간 인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 책을 쓸 때 이 작가로서 더 잘 쓸 사람은 이 사람의 여동생이 아니었을까 싶기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중간중간에 조언을 이렇게 해주는. 이 중간에 나옵니다. 이 여동생이 그 윤리학이 철학의 한 파트죠. 이제 교수님인 것 같아요.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이제 그 자기 동생과 대화를 이 문제에 대해서 나눴던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거를 보다 보면은 오히려 그분이 굉장히 좀 냉철하면서도 꼭 과학만의 문제가 아닌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가장 이제 좋았던 거는 아까 전 시간에도 이제 이분은 이 백신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논리로서 집단 면역으로서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어떤 책임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걸 다시 얘기하면 윤리학의 언어로 따지면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공동체주의 그 마이클 샌델의 책의 그 어떤 원류가 되는 사상이 존 롤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정의론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걸로 이제 이걸 풀어가는 얘기들이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적 어떤 이 결론을 철학 윤리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좋은 논거를 그 동생이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러게 여기는 지금 말이 나와서 얘기인데 책이 약간 좀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은 있어요. 이게 아주 개인적인 자기 애 키운 육아 이야기, 그러니까 아주 라이트한 에세이 같은 분위기로 좀 있는 부분도 있고, 맞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으로 막 레퍼런스 많이 달아가지고 뭐 어디 몇 년도에 누구 논문에선 이렇게 나왔는데 무슨 논문은 이렇게 막 길게 진짜 과학적인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또 막 인문사회 정치 뭐 이런 부분들이 막 얘기되면서 현란하게 시사적인 문제로 막 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어요. 여기서 그 방금 신 교수님께서 언급한 대목을 저도 이제 메모를 해놓은 부분이라서 읽어보면 여기 동생은 여기에서 철학자 존 롤스가 제안했던 사고방식을 떠올렸다. 이렇게 상상해보자. 자신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교육받았는지 보험이 있는지 건강보험이 없는지 아기인지 성인인지 HIV 양성인지 면역계가 건강한지 등등, 그러니까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 모르지만 어떤 가능성들이 존재하는지는 전부 다 안다고 가정하자. 그 상황에서 우리가 백신을 맞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사회적 약자인지 강자인지 아니면은 병자인지 건강한지 등을 따져보지 말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백신을 맞을지 말지를 따져보자. 이게 이제 롤스가 말한 무지의 베일이라는 표현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챕터가 30개인데요. 전체 분량에 비해서 챕터 수가 너무 많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거를 조금 전체적인 내용을 다 재구성해가지고 뭐 한 12장이라든지 뭐 한 15챕터 정도로 이렇게 묶으면 더 좋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제 소소하게 몇 가지 이제 눈에 띄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나눠볼게요. 요 표현 재밌었어요. 저 처음 알았는데 백신을 접종한다. 우리 이제 백신 맞는다, 뭐 놓는다, 접종한다 이렇게 표현 쓰는데 영국에서는 이거를 jab 한 대 맞는다고 할 때 jab이라는 우리가 권투할 때 쓰는 그 jab이잖아요. 그 jab이라고 표현을 하고 미국인들은 샷. 총 한 발 맞는다라는 거를 이 샷 이렇게 하는데 우리 총을 좋아하는 우리 미국인들은 샷이라고 표현한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영국에서는 이게 우리 이제 샷은 알고 있었는데 영국에서는 잽이라고 쓴다는 걸 처음 들었고요. 그러면서 어느 쪽으로 부르든 백신 접종은 폭력이다. 이렇게 이제 간단 말이죠.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백신을 반대하는 분들이 인용하기 딱 좋은 그런 문구인 거죠. 백신 접종은 폭력이다. 이 책에 나온다. 이러고. 그러니까 그 면역에 대한 운유가 전쟁이라는 거, 그리고 백신 접종에 대한 운유가 폭력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지적을 하죠. 그런 면에서 약간 좀 그것이 확장된 것이 어떤 면으로도 나오냐 하면은 그것이 뭐 13장에 나오긴 하는데요. 아마 이제 이런 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의학의 역사 자체가 어떤 경우는 뭐 의학 과학적으로는 맞는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의료행위나 이런 것들이 어떤 역사적으로는 어떤 뭐 지배, 그러니까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뭔가 할 때 썼던 어떤 논리라든지 이런데 어떤 과거에 좀 강하게 얘기하면 흑역사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사람들이 또 백신 회의론을 더 가지는 그런 어떤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라는 걸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확정적이지 못한 그 웨이크필드의 연구, 그 처음 98년 연구인 거죠. 그 연구를 가져다가 백신이 자폐증을 일으킨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데 썼던 사람들의 죄는 무지나 과학 부정이 아니었다. 이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는 알겠어요. 이런 것들조차도 저도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이 백신 회의론자들이 딱딱 가져다 쓰기 좋은 약간 이제 그런 논리를 자꾸 개발해 주는 건 아닌가라는 게 약간 좀 기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약간씩 마음을 불편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표현도 재밌었어요. 이게 이제 수잔 손택이 했던 표현인데 오랜만에 다시 읽었습니다. 매독은 영국인들에게는 프랑스 발진이었고 파리 사람들에게는 독일병, 피렌체 사람들에게는 나폴리병, 일본인들에게는 중국병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이 책 전체에 걸쳐서 그 수잔 손탁의 은유로서의 질병, 그 책 여러 번 나오죠. 그 책이 이제 인용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이제 그 질병이라는 게 이제 그런 맥락을 좀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상으로 보면 질병이라는 게 대개는 이제 뭔가 소수자라거나 아니면 그 사회에서 제일 좀 하찮게 여겨지고 그리고 멸시받고 탄압받는 사람들을 낙인 찍히는 용도로 주로 사용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과 세트로 이제 백신은 이제 그런 사람들 그렇게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을 뭔가 정화시키거나 이런 식의 어떤 폭력의 수단으로서 사용되었던 어떤 역사적인 맥락, 그런 것들을 이제 상기를 이제 시키는 건데 그게 이제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제 그 백신 회의론자들에게 그 대목만 딱 에디팅을 해가지고 이제 거봐 백신의 역사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이런 표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살롱이라는 그 잡지 저널이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뭔가 좀 백신과 관련해 가지고 정확하지 않은 글이 한 편 실렸던 모양이에요. 근데 실려가지고 이제 그게 이 인터넷을 타고 여기저기 막 퍼져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결국 그 살롱이라는 잡지에서는 이 글이 아예 잘못됐다. 그래갖고 수정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삭제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논문 철회하듯이. 그 케네디 주니어가 쓴 글 아닌가요? 맞다. 네, 맞죠. 맞네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쓴 치명적인 면역. 근데 요 글을 이렇게 내렸더니 결과가 원래 이제 잘못된 글은 수많은 사이트에 이미 퍼져 있으니까 오히려 유일하게 수정된 제대로 된 글만 삭제된. 그러니까 살롱이라는 원 출처에서 수정하다가 아예 포기하고 버렸더니 그 현직 언론인 저 빵 터졌습니다. 그 대목 보면서. 근데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은 잡지나 신문사의 편집자 입장에서는 자기 사이트에 창피한 글을 지워버리고 싶어해요. 그러니까요. 잘못된 사실이거나 이런 걸 지워버리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슬쩍 밑에다가 이런 내용을 정정한다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슬쩍 지워버리는데 정확하게 지적을 한 거죠. 왜냐하면은 잘못된 버전은 인터넷 5만 가지에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찾아와서 원소스를 봤을 때 이 글은 그 팩트가 잘못되어서 그 매체 또 필자로부터 취소된 글입니다라는 메시지가 가장 강력한 정정의 메시지인데 이제 그런 정정의 메시지까지 사라져 버리면은 이제 그 잘못된 정보를 담은 글들이 마치 권위 있는 글인 것처럼 계속 이제 퍼져 나가는 거죠. 역설적인 상황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 정말 많죠. 블로그 뭐 이런 여기저기에 뭐 그런 이런 부분도 재밌었고요. 뭐 또 재밌는 부분 뭐 어떤 거 있었죠? 저는 한 가지는 오히려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이 책에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와 문화가 좀 다르다 보니까 생기는 여러 가지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책 전반적으로 이 드라큘라라는 소설과 뱀파이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은유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막 억지로 이해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왜 이걸 은유적으로 이용했는지 약간 이해가 가는 면은 있다가도요 아주 깊이 이해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쪽 파트들이요. 저는 이 드라큘라와 뱀파이어 이런 것들이 한 군데 나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슴 깊이 그게 공감이 되지는 않는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두 분은 어떠셨나요? 전혀 공감되지 않아요. 저는 일단 뱀파이어 드라큘라 나오는 영화도 안 보고 책도 안 보고 좀비 영화 좋아하지도 않고 저 부산행 아직도 안 봤잖아요. 봐야지 하면서
네, 그러니까 공감 안 됐어요. 서양 이제 유럽이나 미국의 문화 속에서는 이제 그 드라큘라부터 시작하는 뱀파이어가 이제 계속 하나의 코드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딱 그걸 보여주는 핵심적인 인용구가 이 에릭 누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뱀파이어에 대한 문장을 이제 이 저자가 인용을 했는데 어느 시대 혹은 어느 문화적 순간을 이해하고 싶다면 그들의 뱀파이어를 보라. 예,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이분이 이제 영향을 이제 좀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빅토리아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드라큘라 그때 묘사된 드라큘라가 어땠는지를 보고 지금의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드라마나 영화 속에 등장하는 요즘의 뱀파이어가 어떤지를 봐라. 그런데 그렇게 보면 좀 재밌는 게 있긴 있어요. 어떤 게 재밌냐면 이제 그 마고 애들러라고 하는 저널리스트의 문장을 이제 인용을 하는데 그 최면을 거는 힘, 은밀한 침투, 피를 빠는 성질 등등 때문에 을의 뱀파이어를 성적인 존재라고 말하지만 현대의 뱀파이어는 대부분 섹스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힘에 대한 이야기이다. 왜 그러냐면은 현대의 뱀파이어 드라마나 뱀파이어 영화에 나오는 뱀파이어는 피를 안 빨거든요. 뭐 피를 그 피를 빨려고 하는 동족들과 오히려 싸우고 인간의 편에 들어서 그리고 자신의 그 피를 빠는 능력을 주체하지 못해서 인공 피를 만들어 가지고 먹고 동물 피를 먹고 막 그런 것들이 뭔가 자신의 힘을 어떤 식으로 뭔가 억누를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그 문화마다 뱀파이어를 묘사하는 코드가 다르다라는. YG는 뱀파이어 이야기 좀 보는구나 그래도. 네, 저야 이제 두 분에 비해서 세대가 조금 젊잖아요. 굳이 제가 이런 말까지. 뭐 큰 차이 안 나는 걸로 아니 아는데. 저희 그 앞에 있는 저희 그 문 PD도 지금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지금. 그리고 오히려 또 하나는 좀 이 책에서 오히려 대중도 대중이지만 뭐 과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쉐어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 저희 대학원생하고도 쉐어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요. 이제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그 웨이크필드의 그 연구가 아까 이러한 그 백신 회의론을 처음에 촉발시킨 그 논문이 결국은 나중에 철회되고 뭐 되긴 했지만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비판을 아주 강하게 하진 않아요. 그 자체 연구 1번 연구에 대해서요.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은 그런 것이 하나의 과학의 발전 과정을 모르는 데서 생긴 이제 어떤 오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과학자들은 이제 과학의 자기 교정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연구가 하나 나왔을 때 그걸로 결론 난 게 아니고 그것이 이제 촉발돼 가지고 유사한 연구들이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그 앞의 연구를 뒷받침한 연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반대한 연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한마디로 얘기한 게 생물학자인 칼 스완슨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써 있습니다. 모든 과학은 강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의 발전을 강의 흐름으로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좀 강물이 빨리 가고 여기가 좀 뭐 소용돌이 친다고 그걸 전체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이것이 이제 강이 어떨 때 이렇게 점점 커져가면서 보는 그런 거를 보는 것들이 과학의 한 분야가 어떻게 좀 어떤 하나가 촉발돼 가지고 그거에 대한 반론과 또는 또 지지하는 놈들이 또 과학적인 팩트를 가지고 서로 될 때 그 전체의 모습을 봐야지 그 필드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대중에게 그런 걸 요구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웨이크필드의 연구를 그 일회성 연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떤 그 강물의 흐름의 시초로 받아들이면 사실은 저희가 이런 그 백신 회의론이나 이런 데서 좀 더 현명한 그러니까 수용자 입장에서 학문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것들에서 좋은 어떤 하나의 과학을 행하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관련된 많은 논쟁에서 이제 좀 답답한 부분이 굉장히 변종 사례 하나가 실려 있는 논문들만 이렇게 권위 있는 것인 양 집착을 하면서 그게 마치 그 필드의 연구를 모두 다 대표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과학 연구 자체를 방금 인용하신 것처럼 강처럼 이해를 하면은 그 강 전체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하나만 더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을 용량과는 무관하게 안전한 것 아니면 위험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을 노출에 대해서까지 확장하여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것은 아무리 짧거나 제한적이더라도 무조건 해롭다고 여긴다.
이 부분 참 인상적이었어요. 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네, 용량이 중요한 네. 건데 그래서 그 무슨 각종 수많은 기준 뭐 몇 ppm 이상은 이하는 괜찮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우리는 용량을 잘 안 보고 무슨 성분이 있어요 이러면 와 막 걱정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저희가 의과대학 양리학 시간 첫 번째 시간에 배우는 그러게요. 모든 약은 독이다. 네. 그게 용량의 문제라는 거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그리고 때. 이게 이제 독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령들에서 몸에 좋다고 알려진 물질도 막 돈 주고 사 먹잖아요. 근데 뭐 가령 뭐 우루사가 간에 좋다 뭐 이런데 그거를 진짜로 간에 효과를 보려면 어느 의사가 그러던데 하루에 그 뭐 한 100알씩 먹어야 되는데 한두 알 먹는 거는 아무 의미 없는데 그거를 이렇게 그냥 좋은 성분이라니까는 용량을 따지지 않고 그냥 먹는 거 뭐 이런 것처럼 아니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대체 의약품으로 많이 먹는 이제 뭐 인삼이나 홍삼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인삼이나 홍삼 같은 경우도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때로는 몸에 좋기도 하지만은 과용하면은 맞습니다. 그게 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또 뭐 그쪽의 전문가분들도 많이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뭐든지 과한 게 문제인 거지. 맞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성분 자체보다는 그 용량에도 좀 같이 네. 신경을 써야 한다는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표현해 줬더라고요. 자, 우리가 두 회에 걸쳐서 면역에 관하여라는 책을 소재로 삼아서 많은 수다를 떨었는데요. 신은철 교수가 미리 준비해가지고 온 게 하나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꼭 내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미리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책을 하면서 좋은 점 또 약간 아쉬운 점 얘기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저는 가장 중요한 세 줄 요약. 이것이 여기에 이제 미국의 소아과 의사 폴 오핏이라고, 이분이 이제 말하자면 백신 옹호론자의 이제 기수인 거죠. 이분이 했던 말이 세 줄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책을 또 가장 잘 요약해 주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백신 회의론자들의 두려움은 존중할 수 있어요. 백신에 대한 두려움은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백신을 거부하겠다는 그런 결정은 존중할 수 없어요. 그건 쓸데없는 위험을 지는 겁니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요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또 신 교수님 생각이랑 똑같은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네. 그러면은 뭐 어쨌든 세 분 다 제가 보기에 JYP는 좀 재미없게 읽은 것 같고, 네, 신 교수님은 약간 고개를 갸우뚱한 대목이 없진 않았지만 어쨌든 굉장히 흥미롭게 읽으신 것 같은데, 저는 상대적으로 좀 점수를 주면서 읽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그 세 분이 보시기에 좀 이 책을 꼭 권하고 싶은 분, 그리고 하여튼 이런 분한테는 좀 이 책을 좀 안 권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이 됐을 텐데, 신 교수님부터. 저는 그런 것을 이제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오히려 제 주위에 백신 접종을 회의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책을 들으면서 설득해야지. 전 이런 목적으로 절대 안 권하겠어요. 이 책은. 오히려 백신이 뭔지도 잘 알고 백신도 굉장히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맞히고 이런 분인데 과학적으로도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근데 이분한테 이걸 권하면은 무슨 효과가 있을 것 같냐면은 제가 느낀 어떤 감탄. 이 백신이란 걸 과학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것을 막 문학, 은유, 신화, 그 다음에 무슨 법률의 문제, 이거 참 재밌네. 이런 어떤 좀 지적 유희를 쉐어하는 데는 오히려 권하고 싶습니다. 이 책을 좋아하실 분들은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융합적인 책 읽기 이런 거 좋아하는 분. 과학 책도 읽고 막 저 신화 이런 것도 읽으시고 뭔가 정치 경제 뭐 사회과학 책도 좀 읽으시고 두루두루 다 읽으면서 그런 것들이 막 절묘하게 섞여 있는 책들 이런 거 재밌어 하시는 분들은 읽으면 아주 재밌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도 좀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저는 이런 분들한테 좀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이런 분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케줄대로 백신을 다 맞추면서 백신을 맞는 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엄마들 카페나 이런 데 가면은 야 그거 백신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엄마들 때문에 좀 약간 스트레스 받는. 근데 이제 나의 논리라던가 아니면 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은 좀 공감을 하면서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좋은 얘기예요. 백신 반대론자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분들이 보면 내가 옳은 거구나. 걔네가 이상한 거구나. 이렇게 이제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신이라는 게 굉장히 안전한 것이구나라는 위안도 과학적으로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내 아이와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백신을 맞히는 게
공공의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거구나. 나의 건강뿐만 아니라 공공의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올바른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약간 도덕적인 정당성 내지는 확신도 얻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좀 보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책을 굳이 읽을 필요 없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아, JYP처럼 아이를 키우지 않고 신화 같은 거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뭔가 이렇게 단순 명료한 걸 좋아하지 막 이렇게 좀 얘기를 꼬고 막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좀 약간 재미없는 독서 경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경고. 네. 아니 근데 솔직히 이렇게 잘 읽히진 않았지만 내용은 괜찮았어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이 방송 준비하느라고 줄을 치고 읽었지만 방송과 무관하게 읽게 되었어도 여기저기에 줄은 많이 쳤을 것 같아요. 네, 좋은 표현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다른 일을 할 때도 인용할 만한 부분들은 많이 있었고요. 애 없어도 요즘 어른들이 맞는 백신도 많이 있어요. 뭐 대상포진 백신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아니, 어른들이 아니라 본인이 맞아야죠. 이제 대상포진 백신은. 네, 곧 맞아야죠. 네. 자, 우리 신 교수가 여기 책을 읽고 나서 저희가 시키지 않았는데 독후감을 아예 글로 써왔습니다. 오늘은 그거를 보지 않고 지금 수다를 떨었지만 언제 이후 처음 썼다고? 중학교 때 이후에 처음 독후감을 썼다고? 한 30년 만인 것 같아요. 30년 만에. 그래서 저 글도 지금 좋은데 그냥 버리기 아까워가지고요. 청년의사 홈페이지에 독후감을 실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의사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이제 책걸상도 이제 조만간 뭐 블로그라던가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걸 만들게 되면 거기에다도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 교수가 쓴 글로 써놓은 정리된 독후감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회에 걸쳐서 이 면역에 관하여라는 책 얘기 나눠봤는데요. 근데 신 교수님을 모신 게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역시 이게 저희가 원래 이 책걸상을 하면서 좀 책과 관련된 탁월한 분을 모셔서 한 1시간 정도 얘기를 잘 들어보자 이런 것도 한 취지였는데 오늘 딱 거기에 부합하는 게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정말 훌륭한 특히 이제 번역서의 경우에는 훌륭한 게스트를 모시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교수님 오늘 뭐 소감 한 말씀? 뭐 소감 딱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즐겁게 재미있게 즐겼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최고의 칭찬입니다. 네, 책걸상 6회 오늘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